다음 주제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이요 사실은요 이 사안 가지고 내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요 발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때릴수록 강해지는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제치고 첫 1위 대선 주자 지지율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 중반을 기록한 지지율도 처음이죠. 여기 보면 뭐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윤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 물론 엄격히 따지면 오차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라서 뭐 통계상으로는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절대값 자체는 1위로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좀 적혀 있어요. 여당은 윤 지지율 물거품 될 것이다. 나와주면 오히려 고맙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윤나 땡이다. 윤석열 나오면 뭐 땡큐다. 뭐 이런 뜻이죠, 지금.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요, 큰 의미 안 둔다. 신중론 속에 정권 교체 국민 갈망 지표. 여기 보시면요, 여나 야나 뭔가 불편합니다, 지금. 내용들이요.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반응을 어제 보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금 계속 국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받았죠. 이 지지율에 대해서. 윤, 이참에 아예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 정도 일이 나왔으면 이제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퇴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사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상황이 좀 가고 있고요. 그럼요. 이와 관련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뭐 좀 반응이랄까요? 이런 걸 좀 보였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수사에 비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쪽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뭐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1위라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침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상황.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별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마음 평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지율 1위 날개를 달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게 뭐 닭으로 묘사가 됐네요. 날개를 달고 지금 뛰어 올라가는데 이 지붕이요. 지금 이 집이 이게 뭔지 보이시죠? 어느 집인지. 아무튼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뭐 월성 1호기 뭐 수소 이런 것도 있는데 밑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서 내려와 이 정치총장아 뭐 이렇게 하고 뭔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정근 전 행정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약에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는 윤석열 때리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윤석열 때리기가 없었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국정감사에서 뭐 하루 종일 거의 뭐 단독 플레이 하듯이 여론의 이제 그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중도층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좀 많이 좀 나왔겠죠. 한 20%대 이렇게 좀 남았을 텐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이런 층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무당층 내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
그게 많았을 거다 네. 오히려. 그런데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항하는 이런 어떤 대표 주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쏠려 있는 이런 이제 양상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예.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44% 정도 합치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지지율 합치면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다른 쪽 이제 국민의힘 주자는 없는데 예. 윤석열, 뭐 홍준표, 안철수 합치면 35%, 예. 정확히 10%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선 어떤 대립 구도라고 하는 것이 예. 야권에서 누가 나오든 두 명이 붙게 되면 예. 거의 뭐 5% 내에서 결정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나오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여권 주자들의 전체적인 지지율 합계가 앞서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이제 대립 구도가 짜여지든 간에 대선 결정은 뭐 5%, 10% 그렇게 크게 예. 표차가 나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것을 각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누구로 이제 상징화되고 있느냐.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적어도 이제 이낙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여권을 당연히 이제 정통성 있게 예.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예. 나머지 이제 세 분 이제 거명되는 야권의 후보로 거명되는 분들은 예. 지금 정당 소속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 이제 야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상황이 조금 펼쳐지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임명장을 받은 예. 현직 검찰총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연초에만 해도 대권 뭐 이런 얘기 정치 얘기 나왔을 때 대권 주자에서 내일은 빼달라 그렇죠. 이렇게 명백하게 그런 입장을 당부도 했었어요. 네,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얼마 전에 또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시사하는 뭐 이런 발언도 한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런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분명하게 여론조사에서 빼는 문제라든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임명장을 준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검찰이 국민들에게 져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지금 윤종근 전 행정관 말씀은 지금쯤이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여론조사 기관들에 다 빼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종근 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윤종근 전 행정관께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 이게 좀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지율 아까 24% 좀 넘는 지지율 나왔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은 기성 정치에 예. 실망하고 환멸을 느낀 사람들. 예. 과거에 그 박근혜 보수 정권에도 실망해서 촛불 들고 나왔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권도 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예. 새로운 정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측근을 수사하는 예. 그런 면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 정치에 싹을 좀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지금 현상이 예. 이렇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고건이나 반기문이나 예. 뭐 여러 정몽준이나 뭐 많았잖아요. 굉장히 박찬정, 주목을 받았지만 이해창도 결과는 안 다 안 된 분들이 됐어요. 있어요. 예. 근데 윤석열은 왜 뭐가 다르냐? 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권에 나가려면 시대적인 소명하고 역경 극복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시대적인 소명이 지금 공정과 정의 법에 의한 지배냐 법의 지배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소명이 공정과 정의가 윤석열하고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역경 극복 스토리 고생을 하면서 대권을 가는 건 국민들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매일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의 쇠가 됐어요, 윤석열은. 하도 때려서. 대장간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저는 치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석한 거, 드루킹 왜 수사 안 하냐고 또 해서 수사 시작한 거, 지금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서 윤석열 키워주는 거, 예. 세 가지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이 현상이 과거랑은 좀 달라서 예.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과거에 영남 호남에서 많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충청도에서도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기문도 실망했고 다 실망했는데 예. 이 지역적인 표가 의외로 충청 쪽하고 TK, PK 표가
좀 있다. 그리고 이번에 20대 표도 의외로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젊은 층도 좀 있다. 그래서 오. 뭐 쉽게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언제 그만두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자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총장에서 물러날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표님은 먼저 싹이라고 설명하고 뭐 희망에 설명했는데 과거의 인물들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시는 동안 박지원 교수님하고 윤석 전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몇 번을 지금 저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저 그러면은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께 시간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제가 1분 이내로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만평에서 닥쳤던 개가 이제 지붕 쳐다보는 모습을 이제 그렸었는데 예.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역할한 건 당연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 24.7%라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받은 수치를 잘 보면요. 저는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저 수치는 지금까지 수많은 야권의 대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올라가고 싶어서 수치인데 예. 못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탄핵 때문에 마음을 돌렸던 태극기 부대의 표를 가져오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수치거든요. 이 수치의 의미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게 저 24.7% 받았다는 거는 태극기 부대가 지금까지는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제 찾아다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아까 이제 윤영걸 대표님이 참 온건하게 표현하셔서 시대 정신이지 예. 윤석열 총장이 뭐 대단한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기보다 저는 예. 그냥 문재인 정부를 제일 잘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분들 적어도 그 아까 말했던 그 태극기 부대에 어쨌든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요. 예. 윤석 전 최고위원이 아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태극기 부대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뭐 중앙지검 시절 이럴 때 보면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태극기 부대가 이제는 잊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보다도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 가지고 더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의 선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가 쌓이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예. 이번에 트럼프 바이든 대선에서도 보면은 여론조사에 특이한 지점이 있었는데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의 69% 정도가 나는 바이든이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찍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비토 투표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검찰총장으로서 다소간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받는 것이고 아까 제가 예. 말했듯이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 다른 쪽으로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탄핵의 강을 넘는다라는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 예. 달성 연속 되어가는 것이고 저 윤석열 총장에서 지지율이 가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수많은 이제 배신자 담론에 쓰러졌던 이제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도 정치적인 해금이 어느 정도 오는 겁니다, 이제. 이 24.7%의 의미가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박정환 교수님. 저는 시대 정신이나 뭐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예. 하는 건 너무 앞선 평가라고 봅니다. 너무 앞섰어요, 그거는. 아니 저 예. 후보군을 보세요. 국민의힘 당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여기 상위 표인데 이게 상위 주자들 표인데 단 한 명이 없어요. 없네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했냐? 설마 나오겠어. 그런데 이번 그 국감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러니까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것뿐이다. 뭔가를 이제 확인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론의 노출도가 뭐 최근 2달 동안 사실 윤석열 빼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났죠. 그 정도 노출도에 출마 가능성까지 비춰졌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저 정도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예. 문제는 저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지 저 정도는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박시환 교수님 해석이 아주 결이 다릅니다. 지금 깊이도 다르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지지율 야당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추윤 갈등이 띄운 윤석열 1위. 지금까지는 요 앞부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요 뒤로 가겠습니다. 야당은 설 자리 줄어 떨떠름하다. 떨떠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상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늘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올라갔다는 말은 이 정부의 여러 폭정, 특히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응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약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자체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리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잠룡들로 꼽히는 분들이 얼마나 저조한가. 이거를 그냥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당이 결국에는 대선 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저희 당 내에서도 이제 언론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추구하는 어쨌든 개혁적 노선과 그리고 기존의 어쨌든 보수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노선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당 안으로 들어와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이냐 갖고 많이 다툴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 네, 어쨌든 내년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먼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부터 시작되는 대선 레이스가 기말고사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자연적으로는 그 기말고사를 노리고 이제 자기 임기를 마치는 것이 옳지만은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이 기세를 어떻게 이어갈까 측면에 있어서는 예. 중간고사 전에 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이 서울시장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예. 다만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라는 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선 주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24, 22, 20 뭐 이렇게 뭐 지금 3명의 후보군들이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예. 항상 대선 1년 반쯤 전에 나오는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무관한 수치들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년 반 전에 누가 그러면 저 위치를 가지고 있었냐를 생각해 보시면요. 김무성 대표가 저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정작 대선에서 김무성 대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저 수치가 과연 유지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모른다는 거군요. 자,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도 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도 했죠. 그리고 앞서서 임명기사 때는 뭐 개각에서 개각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제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두 인물 모두 최근에 엄청난 갈등인데 두 인물 모두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두 인물에 이겁니다. 어제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가 어제 세종시에서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윤 총장 가족 측근 의혹 수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거 좀 돌아봐야 된다. 자숙하라 이거군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좀 더 절제된 언어 사용했으면 좋겠다.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위 공직자는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지 하고 여태 기다려줬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박지원 교수님. 어제 이 얘기와 함께 개각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연말이 오기 전에 뭐 개각 가능성 이런 것도 비췄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되는 겁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임기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유효기간이 뭐냐면 공수처 출범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예. 얻을 수 있는 게 지금은 공수처 출범이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이 지금 이제 인사 후보군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장만 정하면 되는 단계까지 그렇죠.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늦어질 경우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거나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 결국은 또 새로운 입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이 연말 안에 끝난다고 하면 예. 저는 뭐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이 바톤 터치를 하고 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 임기 부장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추미애 장관은 교체가 되고 윤석열 총장 계속 있게 되면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 이제 모양새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진전. 이것을 연말 내에 끝내겠다. 사실은 원래 11월 말까지 끝낸다고 했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 원래 타임테이블에 보면 연말쯤에 계약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체의 명분도 살릴 수가 있다. 이 공수처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네. 굉장히 좀 뭔가 긴박하겠는데요, 지금. 그리고 연말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언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